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다시 1,400원대로 올랐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역외거래소는 1,404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한 나라의 경제를 가장 빨리,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래도 1,300원대에서 안정세 보이던 우리 원화 가치가 어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400원을 넘어섰는데요. 자,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적 요인 그리고 국외적 요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국내적, 먼저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본다면 생산, 투자, 소비 이것이 바로 경제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달 자료를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모두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투자, 그럼 투자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 요인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외부 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강해도 워낙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경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유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게 독일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또 바로 이웃나라 일본도 그다지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강달러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한 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들의 우선순위 1번은 저는 환율이라고 봅니다. 그 나라의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경기 좋아진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그 나라의 환율이 안 좋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환율이고요. 다음 두 번째가 그런데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메이드 인 USA, 미국 제품을 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하려면 미국의 달러가 강한 게 유리할까요? 약간 약한 게 유리할까요? 약한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강달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요걸 살짝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석이조,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 잡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주가는 2,500포인트 밑에 있습니다. 시세는 분명히 저평가되고 저점권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만일에 지난번 직전 고점이 1,411원이었거든요. 환율의 고점이. 그런데 1,400원대에 있는 건 안타깝지만 만일에 우리 원화 환율이 1,400원이 아니고 이제 다시 1,300원대로 안정을 취하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돌멩이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겁니다. 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죠. 환차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1,400원에 한국 주식 우량주 사가지고 만일에 내년 한 봄이나 가을 정도에 1,300원대 주식을 판다면 그들은 이중으로 이익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을 부정적으로는 보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400원 넘는 원달러 환율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 언제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다시 안정화되겠죠. 국내 증시에서 또 외국인 자금 이탈 장교하고 있는 점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조금 우픈 현실인데 환율 추이 계속 주목하면서 투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지난달에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죠. 반도체 업종의 하락은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조치를 내놨는데 한국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조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투자 전략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미국 컨셉 못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이제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 제재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대중국 제재를 또 가했네요. 그만큼 아직까지 미국은 뭔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년 1월 20일 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이런 정책들은 그냥 뭐 참고로 하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HBM이 아무래도 중국 쪽에 수출이 이제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요거 내용은 앞에도 아마 신인규 기자님이 해주셨겠지만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향이 좀 있죠. 그리고 HBM도 가장 최신 버전이냐 아니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 버전이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중국으로는 이제 최신형 버전보다 레거시 버전이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보시면 예전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HBM3인데 이게 또 내년에 HBM4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 매출 중요합니다. 예전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매출을 좀 잡아주고 새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구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최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중국을 제재해주는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제재에서 빠져나온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랑 네덜란드인데 이 국가와 우리나라가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미국이 처음에 대중국 우리 제재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다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이미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검토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나서 아직까지 제재 전혀 없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라인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어떤 액션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빨리 이제 중국 제재에 동참을 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기업들 판단도 좀 애매하죠. 삼성도 HBM에 대한 판단을 사실 잘못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만큼 조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시되 오히려 저는 제가 예전에 테슬라도 사실 올해 초에 제가 이제 M7에서 빼라고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들 많이 이제 두드려 맞는 이런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 반도체 지수가 좀 되게 안 좋죠. 월 하락 지수가 이제 26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K 반도체 지수는 원래 올 3월만 하더라도 이제 AI 붐을 불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KRX 지수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11월까지 삼성전자만 16조 원을 매도했고요. SK 하이닉스는 2조 5천 원대를 매도했고 한미반도체는 1,600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총 1, 2, 3일 다 때리기 때문에 KRX 반도체 지수가 내려앉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업황 자체에 뭐 먹구름이 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언제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구형 반도체이고요. 뭐 신형 반도체는 우리가 좀 많이 패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초미세 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계속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형에서 신형으로 빨리 넘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삼성은 빨리 수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목소리에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 네, 이번 HBM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남인호 소장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둘 중에는 그래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늘 여러분께 저점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데요. 삼성전자의 직전 저점 아십니까? 49,900원입니다. 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의 직전 저점 얼마입니까? 14만 6천 원입니다. 그럼 15만 원 보시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5만 원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하이닉스가 15만 원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잘 보시고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 여전히 하이닉스는 10%, 삼성전자는 그 2배인 20%가 가장 적합한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탑2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속보 하나가 전해졌죠.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공개됐습니다. 1.5% 상승으로 집계가 되면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는데요. 지난 3월에 3.1%를 찍고 꾸준히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확실히 시장의 시선은 경기로 향해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 기억으로 2.6, 2.0, 1.6, 1.3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상승하긴 했습니다. 1.5로.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경기가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약세 속에서 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업종인데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 평가가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AI 인프라 관련해서 AI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죠. 이화진 과장님 전망 한번 살펴주시죠. 네, 뭐 대다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결국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밸류업 가치 이제 재고 계획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통신주, 일단은 SK텔레콤도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12월 20일 날 이제 리밸런싱에 이제 편입되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통신주도 같은 경우야 뭐 그동안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오긴 했었지만은 특히나 이번에 이제 5G로 전환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일단 수익성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부터 주주하는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특히 SK텔레콤이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그냥 LG U+가 한 5%대, KT 한 4%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냥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측면에 좀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외국인이나 좀 기관의 수급들이 조금 이어지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AI 쪽의 매출은 그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좀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2026년, 2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출 비중은 좀 올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업종도 그만큼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향후에 이런 지속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밸류업 지수의 편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SK텔레콤의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전 국민을 고객으로 두고 있죠. 통신주가 증시의 칼바람 속에 서 있는 투자자들에게 조금 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카카오 그룹주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카카오, 요즘에 주가가 그동안에 뭐 혁신 없는 혁신기업이다 이런 혹독한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건지 김영재 이사께서 살펴주시죠. 네, 뭐 사실 최근 2주 동안 카카오 그룹주 상승세가 좀 놀랍다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가 20%대 상승, 게임즈가 19%,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8%대, 카카오뱅크가 12% 상승 기록 중입니다. 그룹주 상승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는 사실 누적으로 이제 두 그룹 모두 이제 악매도였다는 점에서 어떤 수급 빈집 매력이 좀 그룹주 전반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어떤 제조업 위주의 하드웨어 뭐 이런 업종보다는 인터넷, 게임, 뭐 엔터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지금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카카오 그룹주 역시 이러한 반등에 동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에서도 지금 AI와 관련해서 올해 3분기까지는 엔비디아처럼 AI 투자와 관련된 종목이 강세였는데, 현재는 AI를 활용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 그룹주 역시도 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점도 투자 매력들을 좀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지금 했는데요. 사실 이 목적이 내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카카오 그룹주가 향후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최근에는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고 또 성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 목표 주가는 지금 상승한 현재가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것도 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 변화에 의한 것이보다는 전체 시장 흐름과 연동한 수급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매매 전략에 있어서도 수급 변화에 좀 주목하시면서 만일 지금까지 순매수를 해줬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된다면 조금 비중 축소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일 수급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반등률이 지금 2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바닥은 찍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신다면 아마 이제 뭐 크게 아주 뭐 실적 뭐랄까요 수익률은 카카오가 좀 극대화 되겠지만 네이버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갖고 오셨는데 결국엔 네이버를 추천을 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먼저 오늘 증권가는 조선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각각 25만 원 그리고 4만 1,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하향 보고서로는 HPSP에 대한 의견이 등장한 가운데 키움증권은 오리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14만 2,000원으로, 유안타증권은 신세계의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우선 HD현대중공업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NH투자증권은 오늘 HD현대중공업의 수익성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선 부문의 생산성 개선과 함께 원가의 안정화, 엔진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단납기 신규 추가 확보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 내다보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을 위해 가스전의 신조선가 상승과 특수선의 수출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해양 수주를 통한 추가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LNG 개발 프로젝트 개발에 따라서 LNG의 발주 규모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어제 쉬어가던 조선주, 오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노브랜드 보고서도 확인해 볼까요? DS투자증권은 오늘 노브랜드에 대해 내년에도 여러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만 2천 원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국내 유일의 의류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서 여성복에서 의료복, 아웃도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했다고 진단을 했고요. 아웃도어 인수 효과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연결 순이익은 200억 원 이상 나올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카테고리 영역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기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화장품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건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 기대해봐도 될지 이번에는 투자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가 K뷰티 화장품을 수출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됐습니다. 2014년도 그해 우리가 18억 불, 우리 돈으로 약간 2조가 약간 넘는 돈을 수출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1년도에 가장 많은 수출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냐면 92억 불입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달 이미 지났죠? 벌써 93억 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이 대한민국 K뷰티 수출의 가장 큰 금자탑을 달성할 100억 달러를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투자 전략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AK홀딩스, 그리고 한국콜마 등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많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물론 주가란 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만 화장품은 8대 업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에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5%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각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주가 다시 고공행진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2차 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로 투심이 다시 몰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골고루 올라주긴 했습니다만 바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 훈풍 덕분이었죠. 이런 흐름 기대해봐도 될지 일단은 김선영 대표한테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2차 전지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2차 전지는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반도체도 좀 매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은 계속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랑 비트코인은 얼마 전까지 망했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지금 잘 가는 종목이나 잘 가는 업종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많이 좀 쉬고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는 쪽도 저는 오히려 좀 더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나오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 내 파업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파업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 측과 이제 회사 측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에 거의 반영 안 됐고요. 개인만 매도했지 외국인 매수는 외국인과 기관 거의 쌍끌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2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얘기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2차 전지하면 그동안 이제 열폭주나 이런 것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관련 기업이 2차 전지를 달라고 했었던 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정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엔솔이 제너럴 모터스의 미시간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 나왔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다 접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삼성 SDI 하고 있는 공장 그대로 유지하고 공장 수를 3개로 줄이면서 이제 지금 리프레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왜 하필 LG엔솔에게 매도했을까, 매각했을까, 뭐 지분 관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LG엔솔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회사가 충분히 인수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연결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2차 전지 반도체는 지금 그대로 매수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M이 근데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을 매각하면 이제 외신에 보니까 뭐 10억 달러 얘기 나오고 네. 1조 넘는 돈이 LG엔솔 입장에서는 돈이 투입이 새로 돼야 된단 말이죠. 네. GM 입장에서는 좀 전기차 캐즈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떠넘기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네. LG엔솔에서는 자금 부담이 일단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인수합병을 하면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안 들어가요. 보통 이제 몇 번은 연 단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게 사업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캐시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자금이 1조 4천억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적으로도 넘기고 뭐 주식 뭐 수합도 있을 수 있고 뭐 캐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오는 내용 같이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뭐 투자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도요타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도요타에서 이번에 10억 달러를 좀 지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도요타가요? 글쎄요. 두 기업 간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그런 그림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도요타랑 LG엔솔 얘기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됐다는 그런 내용이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본격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요타가 10억 달러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저도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소식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늘장 섹터로 좀 전략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화진 과장님께서 게임 업종을 가지고 오셨어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어떤 점들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게임 섹터는 내년이 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인해 결제 수수료 인하입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애플 쪽에서 수수료 30%에서 17%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걸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우리가 플랫폼 수수료만 81조 원을 냅니다. 이게 만약에 17% 인하하게 되면은 46조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게 되고 오히려 그 자금으로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NC소프트가 대규모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났었는데 올해 1분기 때부터 특히 많은 게임사들이 특히 운영비를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도 줄였고 운영 비용도 줄였고 그만큼 이제 몸집을 많이 줄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콘솔이나 이제 PC 쪽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지금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 인해 수수료가 17% 인하하게 되면은 실제로 연간 7천억을 내는데 4천억까지 수준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특히 중국 쪽은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외자 판호 발급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제 주로 있는 뭐 넷마블 그리고 컴투스 이쪽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내년에 이제 펄어비스 붉은 사망이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솔에 대한 진입 여부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특히 게임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그동안 적자의 수준들이 많이 이어져 왔고 그만큼 신작에 대한 출시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애플 쪽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에 가진금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인해 결제 수수료 인하가 게임 섹터에 대한 수급 요인을 좀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되면 좋겠네요.
네, 사실 증권사 전망을 봐도 게임주들 전망 굉장히 괜찮은데 공통적으로 보면 그 탑픽을 크래프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화진 과장님의 탑픽은 뭘까요? 일단은 시프트업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승리 여신 니케가 이제 중국 이제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는데 중국은 일반적으로 흥행이 조금 만약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6개월 걸리는데 한 3개월 정도 조기 출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 조만간 이제 사전 예약이 나온다. 그럼 좀 시프트업이 조금 수급의 요인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재 이사와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밤사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48.4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에 미국장에서 기술주 상승을 좀 유도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또 상무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제조 노출에 따른 반도체주 상승이 나타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 있고요. 또 한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지금 1.5% 상승을 왔는데 예상치 대비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한국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 내수 경기 회복 관련한 종목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 전시회가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국내 원전 관련 핵심 기업과 15개국 30개 기업 바이어가 참여하는 만큼 좋은 뉴스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어제 시장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에 9.5% 상승, 그다음에 시각투수 전문기업 M832 9% 상승, 재건기업, 대동기업가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